티코브라헤의 지구 중심설에서 외행성이 어떻게 역행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지구가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 1AU 떨어진 곳에 1AU 떨어진 곳에 해가 있어요. 그리고 해에서 1.52AU 떨어진 곳에 화성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외행성이죠. 그리고 해가 지구 둘레를 도는 데에는 365일 걸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해 둘레를 도는 데는 고작 30일만 걸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황도의 북극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황도의 북극이나 아니면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해의 경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구와 해를 이은 이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속력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화성의 경우도 해와 화성을 이은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속력 성분을 갖겠죠. 자, 그런데 해는 지구 둘레를 365일에 한 바퀴 도는 데 비해서 화성은 해 둘레를 30일에 한 바퀴씩 돌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구 둘레를 도는 속력보다는 화성이 해 둘레를 도는 속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길이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해가 지구 둘레를 365일에 한 바퀴씩 돈다면 화성은 지구 둘레를 그보다 훨씬 빠른 속력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타원 궤도 운동을 하니까 방향이 조금 지나면 다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것들은 잠시 옮겨 놓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선은 화성과 해를 이은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화성과 지구를 이은 선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좀 더 움직여 볼까요?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바로 이 순간에 보면 이때 해는 해와 지구를 이은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화성은 해와 화성을 이은 선에 대해서 역시 접선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그럼 그거는 바로 해의 운동 성분을 화성에 갖다 그대로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이 두 운동 성분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원리는 이 변과 이 변이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저쪽 평행사변형은 점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고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요거는 화성이 움직이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었죠. 요거는 해가 운동하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었어요. 해죠. 해. 그러면 해의 운동 성분과 화성의 운동 성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지구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꼭지점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면 이것이 실제로 지구에서 관측한 화성의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화성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들을 옮겨 보겠습니다. 밖으로 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화성이 해 둘레를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성이 절대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화성의 운동은 항상 순행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역행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역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성이 해 둘레를 도는 주기를 1200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200일. 화성이 해 둘레를 도는 주기는 실제로는 687일 정도 되는데요. 효과를 좀 과장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1200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고요. 자, 요 순간에 해는 이 방향으로, 화성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는 좀 다르죠. 해가, 자, 화살표 길이가 움직이는 빠르기라고 했는데 해가 이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화성은 어떨까요?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더 짧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고작 365일 걸리지만 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1200일이 걸리고 있어요. 해 둘레를 도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구 둘레를 도는 속력보다 화성이 해 둘레를 도는 속력이 훨씬 느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옮겨 보고요. 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해는 지구 둘레를 빠르게 도는데 화성은 해 둘레를 굉장히 느리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의 움직임이랑 해의 운동 방향과 화성의 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와 해를 이은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화성을 이은 이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화성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에서 본 화성의 운동은 해의 운동과 화성의 운동을 결합해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평행사변형 방법처럼 해보면 화성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화성이 이 방향으로 이 정도 길이에 해당하는 빠르기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어떻게 움직이나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 순간에 여기에 있던 순간에 운동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이 화살표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요. 자, 화살표는 좀 빼고서 헷갈리니까요. 좀 빼고서 볼게요. 자, 이제 화성의 움직임이 좀 뭔가 둔화되고 있어요. 지구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왔는데 여기로 오는 동안 점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속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자, 바로 이 순간을 볼게요. 이 순간을 보면 자, 해는 지구와 해를 이은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화성은 해와 화성을 이은 이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본 화성의 움직임은 해의 움직임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화성의 움직임과 해의 움직임을 합해서 나타내 보면 아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까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쉽게 보기 위해서 화살표 빼고 점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연두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자, 이쪽도 화살표 빼고요. 점선으로 바꾸고 색깔도 연두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살짝 잘못 그렸네요. 자, 이 방향으로, 화성은 실제로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빠르기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을 하죠. 그리고, 자, 바로 이 순간을 보면은요. 자, 이 순간을 보면, 이 친구들은 좀 빼내겠습니다. 자, 빼냈어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태양은 지구와 해를 이은 이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만큼의 빠르기를 가지고 운동을 할 거고요. 화성은 해와 화성을 이은 이 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이죠. 요만큼의 빠르기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정반대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는데요. 아까 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해보면 실제 결과는 두 방향이 정반대인데 이쪽 방향 화살표 길이보다 이쪽 방향 화살표 길이가 훨씬 더 길죠. 그러면 실제 이거는 색깔이 좀 구분되도록 표시해 보겠습니다. 굵기도 조절을 하고요. 선 색깔 빨간색으로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 화성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화성이 꾸준히 이동을 해왔는데, 지구에서 볼 때 지금 보면 화성이 시계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화성이 역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자, 화성의 움직임. 자, 정리를 해보면 화성이 역행, 외행성이 역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화성의 궤도 주기가 해의 궤도 주기보다 훨씬 짧다면, 그럴 때는 해가 느리게 도는 데 비해서 화성이 빠르게 돌죠. 그래서 만약 바로 이 상황처럼 해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데 반해서 화성은 그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죠. 그런데 지금 화성이 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화살표 길이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해의 운동 성분이랑 화성의 운동 성분을 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화성은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즉 지구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해보다 궤도 주기가 짧아서는 역행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여기에서 봤는데요. 다른 경우에는 역행이 드러나지 않죠. 즉 화성의 운동 방향과 해의 운동 방향이 같으면 해의 운동 성분이 화성의 운동 성분에 반영이 되겠지만 두 천체의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운동 방향과 해의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만약 화성보다 해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해에 비해서 화성이 훨씬 더 느리게 운동한다면 그때는 역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즉 화성의 궤도 주기가 해의 궤도 주기보다 훨씬 길어야만, 그래야만 역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처음부터 실제 화성의 궤도 주기를 입력해 놓고 시작을 해 볼게요. 화성의 궤도 주기를 입력을 해 놓고 역행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변하고 있고요. 해가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둘레를 돌고 있고 화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해 둘레를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야 되겠죠? 자, 점점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움직임이 둔화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바로 이 시점에서 U가 일어납니다. U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더니 이제는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방금 충을 지났죠? 조금 전에. 이 위치가 바로 충의 위치입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해가 여기 있고 화성이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해와 정반대쪽 180도 방향에 있을 때 이때를 충이라고 하는데 충 근방에서 역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충 근방에서 역행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티코 브라헤의 지구 중심설에서 외행성이 역행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